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또 하나의 악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휘자 움직임에 맞춰 나오는 모든 악기의 다양한 소리와 박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에 성악 목소리도 전체의 일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전문 지식이 불충분한 일반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 귀에는 다른 하나의 악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고 각자 특이한 소리로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삐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한 번씩 이런 문화생활을 접해보는 것도 값진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악가들 경우가 그럴 것이고 엄청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겠지만 타고난 재능은 상당히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Ghost Army, Amgen, 변해가는 스키장, 헬스케어 회사들의 파산, 그리고 Spanish Island Vacation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Ghost Army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유령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령 부대라고 유명한데요. 이 부대는 가짜 공기로 이렇게 부풀리진 탱크에 가짜 유니폼, 또 허위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게 하는 등 온갖 다양한 상상도 하기 힘든 여파로 독일 부대를 혼란시킨 임무를 해낸 것입니다. 이러면서 독일의 최강 최전선 부대를 흐트러지게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수만 명의 미국 생명을 구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웠음에도 그들의 존재는 겉으로 나타날 수 없이 뒤에 숨겨져 있는 유령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거두어들인 수많은 업적은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수십 년간 비밀리에 보관되어 왔고 여기 참여한 수많은 베테랑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세상을 하나씩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동안 수년 동안 활발한 로비 활동의 결과로 지난주 마침내 미 의회 최고 영광인 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3명이 의회에 직접 참석해서 미 의회 리더들과 양당 의원들, 가족 친지들에 둘러싸인 채 영광의 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일이 성사되기까지 가장 큰 일을 담당한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Ghost Army Legacy Project인데 이곳의 대표 릭 바이어 씨는 Ghost Army가 프랑스에 발을 디딘 지 80년이 넘었고 본인 내 자신이 이 스토리를 접한 지도 언 19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에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는데 이 기다림의 가치는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둥 같은 환호와 박수를 의회당을 진동시킨 것인데요. 이번 영광은 특히 그 중에서도 1944년 6월에서 45년 3월 기간 동안 벨지움과 럭셈부르크, 독일 최전방에서 20가지가 넘는 속임수 작전을 수행했던 23rd Headquarters Special Troop과 이태리 바닷속 음파 속임수 작전을 펼쳤던 3133 시그널 컴퍼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생존해 있는 멤버는 오직 7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미시건, 뉴저지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3명 중 한 베테랑은 100살의 버나드 블루스타인인데 이분은 클리블랜드 응용미술 출신이고요. 속임수 부대 출신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갔고요. 오늘날 99살의 존 크리스트만은 파괴 스페셜리스트였고요. 또 다른 100살의 시모어 누센바움 씨는 우표 수집가였고 군인 유니폼에 붙이는 가짜 부대 표시 제작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누센바움 씨도 전쟁이 끝난 후 패키징 디자인에서 커리어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로비스트들의 노력 끝에 지난 2022년 Ghost Army Congressional Gold Medal Act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 시작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연설로 시작됐는데요. 연설에서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은 병사가 이루는 이 거대한 업적과 영향력은 그 어느 것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령 부대의 주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늘에 가려있지 않아도 된다고 존슨 하원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무기는 절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PBS 다큐멘터리도 내놓은 바이어 씨는 이들의 공략으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도 독일군이 D-Day 상륙 장소를 잘못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 미 육군은요, 광고 에이전시, 커뮤니케이션 회사들, 또 다양한 창의 분야 프로페셔널들에게 젊은 예술가들을 포섭해 나간 것입니다. 이 부대에 참전했던 멤버들 중 상당수가 전쟁 후에는 유명한 분야에서 유명한 이름들이 되었는데요. 베일 블라스 씨는 패션 디자인, 또 페인팅의 조각가인 엘스워스 켈리 씨 등 각 분야에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스트아미 안에는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오퍼레이터, 엔지니어링,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술, 예술, 광부, 바텐더, 경찰 등 온갖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속임수와 허위 정보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길버트 셀저 씨는 건축 사무실 설계사였습니다. 그러다 고스트아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난 2021년 그의 나이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9년 인터뷰에서 프랑스, 벨지움, 독일 지역에 한밤중에 탱크 소리 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지나가는 탱크 부대 소리 들었느냐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임무로 단 한 명의 생명만 살렸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상원의원 미치 맥카널 공화원 의원도 이들의 업적으로 사망한 전사에게 주어지는 골드스타를 손에 쥐고 슬퍼했을 한 명의 어머니, 한 명의 부인을 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 병무부 장관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현재도 오늘날 군사 기만 속임술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물론 1944년 이후 기술의 발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들이 세워놓은 바탕에 현대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들의 전설적인 오퍼레이션은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이렇게 엄청나지만 절대 알려질 수 없이 숨겨진 채 50여 년이 흘러 전장이 끝나고 부대 멤버들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데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극비로 보관되어 오다 육군 자체 내에서도요. 80년대가 될 때까지 거의 잊혀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흥미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생기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기밀 해제라는 디클래시파이드가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법이 되게 앞장선 의원 중 한 명은 뉴햄셔의 하원 의원 앤 커스터 의원인데 이 의원의 아버지도 2차 대전 당시에 베테랑이었고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6개월을 보낸 아버지였습니다. 커스터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아버지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날 메달을 받은 3명 중 한 명인 블루스틴 씨는 대표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 존재하는데 당신 모두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오늘 이 메달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동료들 이런 날을 보지 못하고 하늘날로 떠나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체중 줄이는 약들이 전 세계 이야기거리들인데요.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이 체중 줄이는 약 마켓에 또 하나 약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약 이름은 이 엠겐에서 나온 것인데요.
물론 유명한 오젬픽이나 위고비, 또 짚바운드와 약간 다른 각도를 추진해서 새롭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각도이기도 하지만 약을 끊고 나서도 그 이후에 빠진 체중을 더 오랫동안 잘 유지해준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현재 실험 초기 단계이고요. 더 많은 실험 데이터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비만 마켓에 주시해봐야 할 이름 같아 보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새로운 접근인데요. 노보 노르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제약 회사들과 제품과 비교해서 체중을 낮추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엠겐에서 나오는 치료약 이름이 마리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빠진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새 약들은 유명한 약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놔야 되는데 약을 투입하는 방법에서도 좀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신 한 달에 한 번 또는 더 긴 시간 만에 한 번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실험 중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죠. 앞으로 엠겐이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대형 제약 회사를 상대로 체중 줄이는 약 경쟁에서 얼마나 위치를 확보할지는 아직 너무 이른 단계지만요.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돈 가치가 워낙 커서 2030년 정도 가서는 약 1,000억 달러로 보는 이유로 새로운 경쟁사도 들어설 틈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 2028년 정도 가서는 약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체중 줄이는 약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엠겐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데요. 아직도 물론 작은 스케일입니다. 임상실험 초기 단계에서 더욱 두고 봐야 하지만 이 회사는 타우즌옥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동시에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비만약도 개발 중이고요. 이 모든 것이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 회사와 제품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엠겐이 내놓은 약은 체중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위고비나 짚바운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호르몬 리셉터죠. GLP-1을 자극하면서 식욕을 줄여주는 것은 공통점인데요. 다른 점을 보자면 이 중에서도 짚바운드는 또 다른 호르몬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GIP라고 하는데 짚바운드는 이것을 자극하는 것과 달리 엠겐의 약은 GIP를 막는다는 점, 블락한다는 것이 반대죠. GIP 이것은 식욕을 낮추기도 하지만 몸이 자연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증가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인데요. 엠겐이 GIP 리셉터를 자극하는 대신 막게 하는 방향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유전자 분야 연구 결과들에 의존한 것인데요. GIP 리셉터를 막는다는 것이 지방이나 체중을 줄여주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여러 결과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라이 릴리 제품 짚바운드 접근과 반대인데요. 짚바운드는 물론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것으로 72주 만에 체중이 22.5%가 빠지는 것이 알려져 있죠. 엠겐의 메리타이드는 현재까지는 적은 샘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죠. 그렇지만 이 방법도 효율성은 좋습니다. 환자들에게 420mg을 매달 주어진 결과 12주 만에 체중이 14.5%로 줄었습니다. GIP 리셉터를 자극하는 것 아니면 블락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효율이 있는지를 두고 연구가 의견들이 다양한데요. 한 가지 학설은 있습니다. 짚바운드처럼 GIP 리셉터를 자극할 경우 시간이 가고 언젠가 인간 몸이 이것에 적응하고 셀프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GIP 활동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엠겐 약이 GIP 리셉터를 막으면서 일어나는 결과를 흉내내는 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두 아직까지는 증명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이지만 엠겐 치료 방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내려간 체중을 유지하는 데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실험에서 보니까 연구 기간 동안 줄어든 평균 체중이 14.5%였는데요.
약이 중단되고 몇 달 후에 이렇게 봤더니 줄어든 체중은 11.2%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더 큰 규모 연구와 데이터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위고비와 짚바운드를 통해 얻은 체중 감소는 주사가 중단되면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것과 이거 정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체중을 지속시키는 엠겐 연구, 이 분야 전문가들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주사 맞는 빈도수를 덜 해도 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 엠겐 약은 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들어있어서 약이 우리 몸 안에 한층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를 자주 맞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면 누구나 더 선호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평생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종의 이 비만이란 질병에 주사 맞는 빈도수가 낮은 것은 큰 장점일지도 모르죠. 엠겐은 이 임상실험 2차 단계에서 더 박차를 가합니다. 주사 맞는 중간 이 기간을 한 달보다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2차 임상실험, 페이즈 2 임상실험에서는 더 큰 샘플 사이즈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위고비와 짚바운드와 경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려줄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도시지와 주사 스케줄을 확실하게 알아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이른 단계이지만 모든 임상실험 데이터는 환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쉽게 복용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 한층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국 내 비만은 제일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본인 의지로 체중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치료를 통해서 식욕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체중을 감소시켜준다면 혁명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사약이 중단되고 식욕과 체중이 돌아온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 현실에 체중을 빼고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 또 나온다면 이것도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차차 나올 임상실험 데이터는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란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달 롱비치 지역의 의사인 마리우스 월가 박사는 오랜만에 스케줄이 좀 한가해져가지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스키를 타러 마운트 볼디 스키장을 찾은 것인데요. 예전에 이분은 한때 스키 인스트럭터였던 사람입니다. 새로 쌓인 눈을 즐기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한쪽 옆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몸을 틀면서 충돌을 겨우 피했지만 결국 본인은 미끄러지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어깨가 탈골된 것입니다. 의사인 이후로 심한 통증을 무릅쓰고 어깨뼈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는데요. 큰 숨을 몰아쉬고 그렇지만 이어서 응급실로 실려 내려간 것입니다. 스키는 늘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죠. 상당수 부상이 심각하고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보면 미국 내 매년 약 80여 건의 심각한 부상과 사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만 보아도 2022년 6,000명 이상이 스키나 스노우보드 사고로 이 응급실로 실려와 왔다고 하는데 모두 스키 슬롭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193명은 심각도가 너무 심해서요. 장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스키장의 부상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증가가 50%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스키 인구는 숫자적으로 큰 변함은 없지만 부상 숫자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인기 많은 스키 리조트들 많죠. 예를 들어서 마모스 마운틴이라든지 레이크 타호 지역에 가면 유명한 이 스키장 헤븐리 밸리가 있고요. 팰리세이드 타호, 노트 스타 특히 인기 만점이고 이런 곳들에서는 위험도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런 곳의 스키장의 대변인들은 이 모든 인터뷰에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스키 업계를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스키장 부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특히 사람들의 행동이 한층 더 과격해진 데다가요. 또 요새는 스키 타기 전에 마리화나 거미 이것을 먹고 타거나 매직 머쉬룸 또 알코올 술을 마시고 타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인데요. 여기에 본인 모습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스키를 타면서 셀피를 찍거나 비디오를 찍으면서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모스 마운틴 이 호스피털 응급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제시카 디 마틴 씨는 놀랍게도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요새 스키 타러 올라가면서 헤드폰 끼고 비디오 카메라 플레이 버튼 누르고 마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을 촬영하듯 착각하고 탄다는 것입니다. 제시카 씨는 사실 간호사 이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산 오르는 모험 그룹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팬데믹 이후 스키장 찾는 사람들 중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맥주 2병 마시고 탔을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화나 들어있는 거미나 캔디 먹고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자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도 그런데요. 요새는 부상의 심각도 역시 따라 올라간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바쁜 금요일 저녁 이 응급실에 의사가 있습니다. Dr. 카일 하울 박사는 4명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온 케이스로 분주합니다. 1명은 허파가 찔려 들어왔고요. 2명은 가슴 폐 안에 물이 차 있고 또 1명은 나무에 얼굴을 부딪혀 엉망이 된 청소년 얼굴을 꼬매느라 정신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심각한 케이스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드문데 요새 스키 시즌 들어와서 매일 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폐가 찔리고요. 많은 경우 본인이 넘어진 것보다 컨트롤을 잃은 뒤에서 돌진하는 다른 스키어나 스노우보더들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절이나 폐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병원에서 일해온 하울 박사는 요새 스키장 충돌이 크게 증가한 것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요새 스키장 자체들도요. 점점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요. 경사도 점점 더 급해지게 만들고 또 그 많은 수많은 램프나 half 파이프 디자인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에서 보는 고개 같은 장면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는 스키장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일부러 눈을 모아서 램프를 만들어 놓으면 스키 패트롤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삽으로 판에 없애곤 했는데 이제는 스키 리조트 자체 내에서 대규모 자이언트 램프를 만들어 놓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키장 광고와 마케팅의 큰 위치를 차지하게 변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유행과 흥분 분위기는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한층 더 빠르고 크고 더 높게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거기다 앞에 말한 대로 소셜미디어 세상입니다. 모든 것에 끝없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한 예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중에 이 콕슬램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스키 타는 사람이나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장면들을 올리는 곳인데 이곳의 팔로워만 240만 명이 넘습니다. 과격한 이미지가 얼마나 관심을 끄는지 한 달 전에 소셜미디어에 오른 스키로 점프를 얼마나 높이 했으면 공중에서 위로 지나가는 스키 리프트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것에 수천만 명이 클릭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16살의 소녀가 스키 리프트에서 30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찍혔고 유튜브에 실렸는데 100만 명 이상이 이것을 클릭하고 본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장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와 관심을 끄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부상을 일으킨 한 젊은이가 고백했는데요. 본인이 2개의 트레일이 교차되는 곳에서 가로지를 때 뒤에 누가 오는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어깨가 빠졌고 상대방은 심한 인대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고 이야기는 맘모스 스키장 측은 언급되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고 피한다고 말합니다. 응급실에 일하는 제시카 씨는 말합니다. 스키장은 그냥 친구들이 만나서 골프 치거나 낚시한 후에 맥주 한잔 즐기는 것과 다르다고 말을 하면서요. 시속 30마일로 내려가는 무기나 마찬가지라면서 헬멧 착용을 강조합니다. 응급실에서 보면서 여기저기 골절도 매일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맘모스에서 성장한 한 젊은이가 있는데 요새 본인은 맘모스 스키장을 멀리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키장 사고와 부상 정도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양로 시설이죠. 너싱홈이나 다양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들. 지난 팬데믹부터 어려움이 이어져 오면서 엄청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기억나십니까? 이 코비드 케이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기록적인 사망자 수를 기록했던 것이 이런 것인데요. 전국에 1,300개가 넘는 양로시설의 75% 이상이 감염이 크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감염률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일하는 스태프진들이 다 떠나가고요. 새로운 고용이 중단되고 들어온 사람들 트레이닝, 현재 직원들 유지 등 인력 부족 대란을 겪었던 것이죠. 이런 인력 문제는 현재도 다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거기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필수적인 종업원들 경비도 점점 더 비싸진 현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제 파산 신청에 어떤 경우는 완전히 비즈니스를 접어버리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서플라이 가격들, 또 이자율 상승 등 이 모든 것은 회사 측 운영 버짓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또 보험회사 리임버스먼트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수십 군데 시니어 운영 퍼실리티가 뱅크럽시를 접수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13개 회사, 2022년에는 12개 채무 파일링을 했고요. 2023년은 15개 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살펴보면 이 시카고 지역의 Evangelical Retirement Homes는 작년 이 챕터 11을 접수했고요. 소유하고 있던 모든 에셋 경매에 붙여졌고 또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총 35군데 너싱홈을 운영해오던 윈저 테라스 헬스 역시 지난해 8월에 파산을 접수했습니다. 좀 더 최근에 와서는 조지아주의 4군데를 운영하던 매그놀리아 시니어 리빙도 챕터 11을 접수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대규모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 미주리주를 걸쳐서 총 100개가 넘는 Nursing Homes Assisted Living Facility를 운영해온 회사 이름이 피터슨 헬스케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지난 3월 20일 델러웨어주의 파산 법정에 챕터 11을 접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총 수익이 3억 4천만 달러 되던 거대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도저히 지탱이 어려워져 경비는 한없이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reimbursement는 줄어들고 또 2023년 10월에 입은 ransomware cyber attack은 회사 보험 청구를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죠. 파산 신청 당시 이 빚 총액수만 2억 9,500만 달러로 밀린 론 페이먼트만 4,5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론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이어지자 하루하루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방해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이 지난 10월에 입은 ransomware 어택 공격으로 서버와 이메일 주소,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꿔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비즈니스 기록도 잃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과 지연이 이어진 것이죠. 이 중에 피러슨의 페이먼트를 보내는 곳 중 한 곳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이 비즈니스 진행이 지연되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추가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Change Healthcare 사이버 공격을 연방정부는 조사 중인데요. 이 Change Healthcare는 미국 전국 메디컬 보험 클레임의 무려 50%를 담당하는 곳으로 90만 의사 오피스, 또 3만 3천 약국, 5,500개 병원, 600개 실험실, 이 모든 클레임이 영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연방조사에 모든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번 공격으로 환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모든 의료보험 청구, 클리어링 하우스들이나 보험 플랜, 프로바이더들, 각자 환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에 대해 알려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복구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지만 피러슨에 가해진 영향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피러슨은 론 페이먼트를 할 수 없게 이어진 것이죠. 100군데 시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숫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시니어들 숫자만 6,796명입니다. 이제 밀린 론 액수는 5천만 달러를 넘어가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의 퍼실리티 중 19군데는 법정관리, 리시버십에 들어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에 본사를 둔 피러슨사는 1974년 세워진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지난 3월 22일자에 나온 회사 입장을 보면 피러슨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면서 밀린 돈에 대한 법정 승인을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추가 운영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EO인 데이빗 캠블 씨는 올해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현명한 구조 조정으로 한층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현금 구조를 만들 것이다 말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갖추고 최고로 다시 태어나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너싱홈 산업계는 집에 머물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앳홈 케어로 방향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로시설들은 앞으로 어려움은 점점 더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이후에만 579개 시설이 문을 닫고 환자들 침대 숫자도 45,217개가 줄어든 셈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도 그다지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이때쯤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스페인 섬 이야기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한 커플이 스페인에 갔는데요. 무려 이틀에 걸쳐서 도착한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묵는 스위트 지붕 위에 프라이빗 풀장이 있고요. 그 안에 앉아서 지중해로
가운데로 넘어가는 이 해를 즐기면서 와인 한 잔에 곁들인 타파스를 입에 넣으니 오늘아 시간은 좀 걸렸지만 모든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매일 미국 생활 정신없죠. 이들도 아이들 학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맡은 전략 프레젠테이션, 내일은 누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나 등등 이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심신을 달래기 최고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 스윗에 붙어있는 풀장은 최고의 프라이버시를 가져다 주었고요. 이번 휴가의 선택은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에너지 재충전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휴가를 계획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들처럼 맞벌이하는 경우 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운반에 매일 거치는 일들, 지친 몸과 마음을 한순간 스위치 꺼버리고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른 장소가 바로 스페인에 있는 마요르카라는 섬에 있는 리조트였고요. 이곳의 5스타 자피로 팰러스 앤드락스입니다. 이곳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최고의 디자인에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휴양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매일매일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적격이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주위에 골고루 재미있는 볼거리와 골프 등 활동들도 다양하게 있다면서 은근히 재미도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호텔은 아주 깨끗했고요. 편안하고 2020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현대식입니다. 색상도 아주 따뜻하고 어울리는 톤을 갖추고 있고요. 마요르카 특유의 색상을 겸하면서 독특함도 보여줍니다. 304개의 룸은 모두 스윗인데요. 안락한 침대에 다양한 전망 뷰를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지중해 메디터레니언 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옵션이지만 실제 본인은 이렇게 휴가에 포함된 all inclusive를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이곳에서만은 all inclusive와 충분한 가치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마요르카라는 것은 이 생기 넘치는 섬입니다. 긴 역사를 가진 곳이고 많은 것이 합쳐진 곳입니다. 스페인의 카탈란, 그리고 남부 프랑스 문화도 물씬 나고요. 이태리 리비에라의 각각 다른 문화가 합쳐진 에너지 넘치는 곳입니다. 와이너리에서부터 나이트클럽, 다양한 음식에 지중해를 바라보는 최고 전망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방에 다양한 짧은 여행이나 엑스커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러비에 마련된 컨시어지 데스크는 모든 것을 갖추고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어-투-도어 픽업 서비스의 최고 레벨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모든 객실은 최고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발코니에 지붕 덱의 최고 뷰를 선사합니다. 대부분 객실은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선셋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편 객실도 시에라 데 트라우무탄 산들과 이 골프장이 보입니다. 이들이 묵었던 최고 2층짜리 펜트하우스 스윗인데요. 발코니에 지붕에 개인 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 안에는 5개의 식당이 있는데 이 중 4개는 저녁 디너만 열고요. 나머지 한 곳은 하루 종일 여는 메인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식당 종류도 다양해서 매일 다른 곳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이 스테이크에서 이탈리안, 놀랍게도 스시 식당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풀장 안에서 즐기는 음료나 심지어 풀장 안에 떠다니는 브렉퍼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액티비티, 활동에 있어서는 럭셔리한 스파에서부터 사우나, 최고급 짐도 있고요. 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총 7개의 풀장이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실내고 5개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은 18세 이상 성인 풀장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요. 이 챔피언십 퀄리티 골프장 앤드락스 골프 코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에 6번 홀이 제일 유명한데 파5의 거리가 무려 666야드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가장 긴 홀로 기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절반인 9홀이 끝나고 잠시 들리는 halfway hous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잠시 핫도그 하나 먹는 곳을 넘어서요. 이곳에서는 로컬 와인과 맥주에 신선하게 방금 자른 이베리코 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9홀을 서둘러 나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넘치는 마요르카 문화에 근접해 있는 이유로 이들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스텝진이 모든 것을 어레인지 해줍니다.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전기 스쿠터를 빌려주고요. 캠프 대 마르 타운 방문도 하게 해주고 폴 앤 드럭 쇼핑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보데가 리바스 와이너리를 구경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10세대째 이어오는 곳입니다. 현재 주인은 아라셀리 리바스인데 모든 게스트들에게 패밀리 와이너리 역사부터 자연 마요르카 와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리조트 여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피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마요르카 섬 바로 옆에 또 메노르카, 이 바예릭 바다를 둘러싼 섬을 돌아가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율,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곳 장소 자피로 팰리스 앤드렉스는 멀티레벨 리조트입니다. 언덕에 지어진 이유로 다양한 빌딩이 조각조각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 스텝제는 하루 24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왕 이곳에 간다면 최고로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대로 All Inclusive 옵션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이 부르는 공식 이름이 All Inclusive Redefined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정의의 의미죠.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 모든 드링크와 음식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언제고 개인적인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해결해 줍니다. 거기다 음식과 드링크 외에도 이 머무는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공항이나 로컬 타운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 픽업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원하는 대로 거의 시간대로 계획을 세워주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고 캔슬도 가능합니다. 최고로 친절한 스텝제는 어딜 가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나 언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가가 끝나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쉽다고 슬픈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이 됐든 언제고 스페인 휴가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마요르카 섬에 위치한 자파로 팰리스 앤드릭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스페인 여행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바르셀로나 아니면 마드리드일 텐데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진 섬이야말로 진정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문화가 각각 어우러진 곳의 분위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 중에 최고급 모든 것을 포함한 옵션이 추천된다고 하면서 다른 올 인클루시브와 사뭇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올 여름이야말로 이제는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휴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재정과 시간이 맞는 분이라면 다양한 옵션 중 마요르카 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